안녕하세요. 진도농부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저희는 요즘에 배추 이렇게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배추를 6,000평 정도, 포기수로 하면 6만 포기 정도 심었고요. 이제 11월 이제부터 절임 배추를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추를 키웠고, 배추를 키우는 과정에 여러 병해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배추 농사를 한 19년, 18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농사를 지으면서 병해충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것들도 있고 좀 그런 거 제가 아는 거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하고, 오늘은 병해충과 또 병해충은 왜 생기는지, 뭐 종류와 또 원인, 그리고 어떻게 방제를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배추 키우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은근히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도 하면서 해마다 하고 있지만 할수록 어렵고 할수록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농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거 조금 나눠보고자 지금 밭에 왔습니다. 일단 먼저 배추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게 낫겠죠? 배추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배추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제 이 배추는 8월 10일에 파종을 했고, 심은 거는 9월 4일에 배추 정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나가게 되면 이게 아마 90일 배추, 100일 배추로 판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배추 병해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배추 병해충 중에 제일 크고 제일 잘 알려진 거, 제일 치명적인 게 혹병이잖아요. 배추 혹병. 근데 저희는 이 밭에는 아직 배추 혹병이 없어서 뭐 보여드릴 배추 혹병은 여기는 없어서 말로 그냥 배추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혹병은 이제 배추 뿌리가 땅콩처럼 이렇게 대롱대롱하게 이제 혹이 이제 생겨요. 기형이 되죠, 뿌리가. 이게 그래서 그렇게 기형이 된 뿌리가 영양분이나 수분 흡수를 못하게 돼서 생육부진이 오죠. 그래서 낮에는 잎이 시들었다가, 햇빛을 보면 시들었다가, 밤에는 또 생생했다가, 뭐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시들어서 죽게 되는 병인데, 이 병은 이제 수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보면 땅에 습도가 높으면은 이런 병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물이 이제 많이 오랫동안 고여 있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병에 걸리면 이제 배수를 잘 해주거나, 뭐 일단 병에 걸리면은 참 고치기가 힘들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제 혹병약은 저희는 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지자체는. 근데 농가들한테 배추 심는다는 농가가 있으면 이제 혹병약을 지원을 해줄 정도로 배추한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걸리지 않게 방제를 하는 것이 좋죠. 혹병은 일단 땅에 이제 배추를 심기 전에 혹병약을 뿌려주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뭐 세립제라 그래서 뭐 호간나, 옛날에는 분재를 뿌렸는데 호간나 세립제 이걸로 뿌리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게 뿌린 거와 안 뿌린 거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배추밭에는 혹병약을 미리 땅에다가 살포를 해갖고 배추를 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거는 잊지 마시고 심기 전에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배추한테 잘 생기는 병이 뭐냐면 노균병이나 무름병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생겨요. 노균병은 뭐냐면 증상이 있는 배추를 찾아보고자 했는데 배추가 노균병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없네요. 근데 일단 노균병은 잎사귀에 이게 노란 반점이 생겨요. 노란 반점이 생겨가지고 그게 번져가지고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죠, 배추 잎을.
근데 육묘할 때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치명적이거든요. 육묘할 때는 피해가 커갖고 다 죽어버리는데, 이렇게 크게 배추가 컸을 때는 이제 겉잎 위주로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겉잎에서 발생할 때는 이제 생육기에는 뭐 겉에 잎만 이제 떼어내고 배추를 사용하실 때는 별 크게 이제 치명적이지가 않는 병인데, 그래도 이런 병은, 이것은 온도가 떨어지는 요즘 같을 때 많이 생겨요. 온도가 떨어지고 습기가 많을 때, 습기가 막 계속 몇 시간씩 이렇게 계속 저희가 물을 돌리잖아요. 스프링클러 같은 거 돌릴 때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계속 지속해서 밤에 저녁에 저온일 때 물이 지속되면은 그게 이제 노균병, 균이 포자가 발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병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물을 주는 시간을 조절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노균병 방제는 약이 있어요. 살균제, 농약사에 가면은 살균제가 있어서 그런 살균제를, 노균병 살균제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갖고 한 2번 정도만 뿌려주면 잎이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하고 비슷하게 반점이 생겨가지고 이제 배추를 못 쓰게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무슨 검은 무늬병이나 흰 무늬병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녹균병처럼 이제 반점이 이렇게 놀짱놀짱하지가 않고, 이제 반점이 점점 검게 변하거나 잎이 전체적으로 이제 누렇게 떠갖고 이렇게 그런 병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살균제를 같이 해버리면, 할 때 그런 걸 해버리면 이렇게 치명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데 무슨 균핵병이나 무름병 같은 그런 병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배추가 이제 제가 아까 봤는데 균핵병 같은 증상이 있는 배추가 있어서 이쪽으로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균핵병이나 무름병 같은 경우는 배추가 폭삭하고 밑에가 가라앉아서 배추가 통째로 죽어버리게 되거든요. 물러가지고. 근데 그런 병들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이것도 무름병 예방약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한번 방제를 할 때, 종합 방제를 할 때, 여기 있네요. 이렇게 배추를 보면 밑둥이 이렇게 노래가지고 이렇게 말라서 죽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물러서 이렇게 죽죠. 이런 병들이 무름병이나 균핵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무름병 약을 할 때 같이 해버리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지 좋은 약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추들이 있으면 조금 증상이 조금일 때는 얼른 고칠 수 있는데, 저 정도로 이렇게 물러질 때는 이제 이미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세균성이거든요, 전부. 그래서 살균제를 하면 돼요. 근데 살균제하고 상관없이 무슨 바이러스병이 있어요. 그런 게, 바이러스병은 매개체가 있거든요. 바이러스병, 모자이크병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막 이제 반점들이 엄청 많이 막 생기면서 안에 배추 속에 있는 데까지 전부 반점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걸 배추를 못 크게 하고, 나중에는 막 그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배추가 자꾸 못 크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런 게 바이러스병인데, 이런 것들은 진딧물이나 무슨 노린재 이런 것들이 전염을 시켜요. 그리고 옆에 만약에 배추밭 주변에 풀을 안 잡아가지고 풀들이 옮길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병은. 그래서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게 좋고, 바이러스병은 진딧물이나 노린재 같은 거를 없게 방제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약을 할 때, 한번 할 때 이제 살균제, 또 살충제 중에서도 진딧물 약을 꼭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약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또 있죠. 살충제가 있는데, 이제
배추는 나방이 많이 생겨요. 배추 나방, 무슨 저희가 잘 아는 배추 흰나비, 파밤나방, 무슨 벼룩잎벌레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큰 나방을 잡기 위한 살충제하고 진딧물을 잡기 위한 살충제가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살균제가 들어가야 돼요. 살균제는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녹균병하고 무름병 약 이 정도만 들어가면 기본적인 방제약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제약이고 그렇긴 한데 결핍되는 증상들이 많이 있어요. 배추는 또 무엇이 이렇게 많이 생기나 몰라요. 배추들은 뭐 칼슘 결핍, 뭐 붕소 결핍, 마그네슘 결핍 막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결핍에 대한 증상은 또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런 거는 조금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칼슘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칼슘은 미리 배추를 심기 전에 땅에 밑거름을 할 때 칼슘이나 붕소나 이런 걸 다 뿌려주긴 하지만, 이제 칼슘이 너무 수분이 많아도, 토양에 수분이 많아도, 아니면 너무 가물어도 이게 흡수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핍이 그런 증상 때문에 이제 습도에 의해서, 온도나 습도 이런 거에 따라서 흡수를 못하게 돼서 잎에다가 주는 칼슘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방제를 할 때 칼슘제를 한 번씩 같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잎이 이제 단단하고 두꺼워지게, 칼슘을 하면 조금 잎이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두꺼우니까 이제 벌레도 잘 안 끼고 자체적으로 건강하게 배추들이 천천히 클 수가 있어요. 이제 물만 많이 주고 그러면은 덩치만 커지고 물르거든요, 잎이. 근데 칼슘제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런 배추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지금 보시면 잎이 이렇게 생겼어도 되게 탕탕하니 이렇게 좋거든요. 이런 게 칼슘제가 잘 돼갖고 건강하게 크는 중이에요. 방제는 보통 배추를 심고 일주일 뒤부터 방제를 시작해요. 물론 기본적으로 배추를 심기 전에 모종에다가 혹병이나 이런 거 예방약을, 혹병하고 진딧물 그런 예방약을 뿌리거나 아니면은 모종 뿌리를 침지를 해가지고 심게 되죠. 심고 나서 일주일 뒤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약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벌레나 이런 게 알을 까면 일주일 뒤에 또 나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추를 심고 나서 일주일 뒤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종합 방제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언제까지 해주느냐 하면, 배추를 어느 쯤이면 수확을 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3주 전에까지만 방제를 해주고, 3주 이후에는 배추를 수확하기 3주 전에는 방제를 끝내야 돼요. 그 뒤에 이제 배추가 이렇게 속을 싸기 시작하면 방제를 그만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속에서 계속 얘네가 잎을 하면서 포기가 이제 속이 들잖아요. 겉에다가 아무리 이제 방제를 해봐야 벌레들은 이제 뭐 반응이 없어요. 속에서 벌레가 이미 크고 있으면 해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그 전에 벌레들은 다 처리를 해야 되고, 뭐 이 정도 되면 저희도 이제 방제를 지금 다 끝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방제도 하지 않고 물도 지금 끄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배추를 수확하기 전에 물을 많이 주면 이게 물배추가 돼서 배추가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 2주 전에까지는 물을 주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래저래 배추밭에서 수다를 좀 떨기는 했는데, 저희가 특별히 장애 있는 거나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해야겠다 하고 배추밭에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물음병 하나 보여드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배추를 농사를 하다 보면 이럴 때 이런 거를 해줘야겠구나 하는 게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찍어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서
많이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다음에는 뭐 배추 기본 방제뿐만 아니라 그거는 살짝 조금 얘기하고, 다음번에는 뭐 칼슘, 뭐 붕소, 마그네슘 결핍,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하네요. 여기서 다음에는 그런 칼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병해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추 농사 잘 돼가지고 맛있는 배추로 맛있는 김장 담가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건강한 배추 만들기 위해서 파이팅!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도농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